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또 금요일에 약세장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장중에 약세장에 진입했고 그래도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줄여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미 다우 지수라던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이슈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사실 해결의 실마리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기댈 요소는 중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지수 자체 그날 하루의 흐름만 봐도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흐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 여러 이슈들 둘러보고요. 오늘 또 바이든 방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각 지수 증시가 반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하루가 되거든요. 함께 저희와 그 이슈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장 흐름 보시면 말씀 주셨다시피 S&P 500입니다. 하루의 흐름이에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일단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약세장 말씀 주셨다시피 고점 대비 20% 빠지는 그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뭐 가이던스라던가 부품맘의 이 조달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추가되면서 시장은 조금 더 변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장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급락하면 싸게 사려는 움직임,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속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싸게 사서 조금만 올라도 이익을 챙기는 흐름 속에서 이득을 내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증시는 마치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시면 팬데믹 수해 역풍을 맞았던 넷플릭스 급락하기도 했죠. 빅테크 업체들 긴축 쇼티지 공포 속에 급락이 속출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등등의 종목들이요. 그리고 리테일 쪽에서도 월마트, 코스트코 인플레 공포를 느끼며 떨어졌죠. 잘 버텼던 코카콜라 쪽도 차익 실현 매물 맞으면서 떨어졌습니다. 농기계, 디어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14% 급락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죠. 여기에 광물 쪽까지 무너지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뭐 부러질 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버티는 쪽이 어디인가 보니 원유 쪽이었다라는 거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 1년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엑슨모빌 정도의 이 원유 쪽이 부러진다면 시장이 정말 바닥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등의 차트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시장의 목소리 나오니까요. 같이 관전 포인트 놓고 한번 바라보시죠. 자, 뉴욕장의 종목들 흐름을 보면 크게 섹터를 아우를 만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개별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테슬라는 장중 11% 빠지는 흐름도 있었죠. ESG 지수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앨런 머스크 리스크도 좀 있었습니다. 일부 회복하며 6% 급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도 웰스파고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실적 기대 있다라는 목소리 속에서 낙폭을 줄인 채 거래 마쳤습니다. 디어 같은 경우는 농기계 업체죠. 이 매출 예상 하회했습니다. 부품 조달에 대한 우려감 등이 등장하며 급락 마감했고요. 보잉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모두 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섹터로 봤을 때 요거 좀 눈에 띄더라고요. 팔로알토 이 보안주가 9% 이상 올라가며 거래를 마쳤는데 그 밖에 다른 보안주들도 찾아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안주 러시아 이슈 속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 움직임이 나온 영향도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쪽이 그래도 고객 이탈이 적다라는 점에서 B2B 업체들 좀 주목하자라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안주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영향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빅파마 업체들이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 제약바이오 ETF 굉장히 강하게 흘러갔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개별 이슈 속에 좀 잘 버텨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악재성 질병 이슈도 전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제약바이오 쪽이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또 화두가 됐죠. 12개국까지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된 사람 인원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감염 속도 그리고 감염 국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미국의 원숭이 두창에 천연두 치료제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85% 정도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업체들 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시가테크입니다. 천연두 치료제 만드는 쪽인데 미국에서 43% 지난주 마지막 거래 하루 만에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 23%, 한 주간으로 무려 74%나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주 이렇게 두 곳 정도 나오더라고요. 파미셀과 HK 이노엔 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는 바이든 이슈가 뉴스를 정말 뜨겁게 달궜었죠. 우리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났고 같이 반도체 공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총수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그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테마 완판남 바이든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 저희 정말 지겹도록 다뤘고요. 전기차 쪽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선의 광폭 투자, 결국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본다면 오늘장 영향받을 만한 테마나 섹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종목군들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일전에 한번 해드렸기도 했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른 브리핑이 많아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위산업 쪽도 이슈가 있었죠.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 500조 시장에 미국기를 우리가 열고 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고요. 사이버 보안 마찬가지입니다. OTT 쪽은 바이든 방한과 직접적인 수혜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 당일에 넷플릭스의 자회사가 1억 불을 국내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사 혹은 덱스터와 같은 기술 업체들까지 주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점검하시고요. 원전과 우주협력 강화 소식도 들려왔죠. 잠시 후에 원전 이슈 좀 더 브리핑 딥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 부분도 좀 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시속 게임으로 시세를 냈었었죠.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요. 이번에는 또 재건 차례가 다가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51조 원 우크라 지원 법안 가결됐다라는 소식 들렸고 G7에서 우크라에 12조 원 추가 지원 기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이번 주에 있는 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별 연설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재건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 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10년 정도 걸릴 것이고 피해 규모로는 134조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는 재건 관련한 종목들 시세적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건설 기계 섹터들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도 그랬고 저희 전기차 반도체 워낙 많이 다뤄봤으니까 네. 원전 이슈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SMR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나왔던 원전 동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주도로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한미 원전 기술 이전이라던가 수출 같은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하고요. 2018년 이후로 멈춰 있었던 고위급 위원회도 개최를 조속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한국의 세계적 시공 능력과 합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고요. 지금 세계에서 원전 시장 1등과 2등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SMR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꿈의 원전, 4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대형 원전의 주요 기기들을 작게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안전성도 높고 설치하기도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래 에너지 시장, 탄소 중립 시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2035년까지는 연간 150조 원 규모로 이 시장이 성장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윤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신한울 1호기는 어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6월 초에 전력을 생산하고 하반기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을 지금 빠르게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앞서 또 산업부가 민관 공동으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동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장에서도 SMR 관련주들이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MR, 원전 관련주들 우리 대선 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연중 누계로 보시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 224%나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좀 빠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 같은 종목은 여전히 40%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본다고 해도 이렇게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작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굵직한 기업들, 대기업들도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두산 중공업으로 알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 SMR 쪽에서 선점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탈원전이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2,000원대 수준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훌쩍 뛰어 올랐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손을 잡고 SMR 제작에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슬라다라는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이 뉴스케일 파워와 투자를 했고요. SK는 테라파워와 함께 지금 손을 잡고 SMR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고 독자적으로 원전을 시공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주와 건설 가능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제가 첫 페이지에서 얘기 드렸듯이 미국 주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한국은 그냥 보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성명에서는 그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들을 기대감만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우리가 좀 더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지 관련주가 앞으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지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말씀 주셨다시피 조금 우려 섞인 부분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야 될지 파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또 주말 사이에 IT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차고 넘친 이슈들 중에서 조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4월 18일에 제가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항상 고객사 이슈를 주목하자라고 전달드렸었어요. 넘겨보시면 애플이나 삼성이나 테슬라나 그리고 추가된 인텔 이슈까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IT 관련해서 소부장단에서 주목받을 만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불이 들어오는 게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거의 모든 부분에 불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미가 만났고 그로 인한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DDR5 쪽이야 시세 워낙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마찬가지죠. 폴더블도 지난주부터 주목받았었고요. 자율주행도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광폭 투자로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이슈는 이거예요. AR, VR 이슈. AR, VR 기기가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전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애플과 구글 등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 초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4월 18일경에 LG 이노텍과 뉴프렉스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 관련한 기기 이슈가 부각될 때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었는데요. 그 관련한 소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여왔던 첫 번째 IT 이슈, 바로 애플 AR, VR 헤드셋이 곧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블룸버그에서는 연말 공개할 거다, 그리고 연초에 생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월 6일 애플 개발자 회의 등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7년 만에 첫 신제품,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기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4년 동안 연구한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 V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만한 메타버스 관련한 콘텐츠나 혹은 기술적 측면에서 관심받을 종목군이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났습니다. 금요일장 맥스트 30%,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MP, 나무가, 선익 시스템, AR, VR 하면 우리 당연히 메타버스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군의 연간 흐름을 봤어요. 올해 흐름만 놓고 봐도 이날의 급등이 포함이 된 건데도 엄청나게 밀려 있었습니다. 이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인지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저희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볼 거고요. 또 아이폰 관련한 이슈가 추가됐죠. 아이폰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을 채택한다, 이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후면이야 한국산이 들어갔었지만 전면은 일본과 중국 업체가 갖고 갔었는데 이것에서 우리 업체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카메라 업체가 품질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이 첫 아이폰 전면 카메라에 탑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단가가 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단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단가가 3배 정도 올라가는데 그게 LG 이노텍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기대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기대 이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이거 한번 다시 보죠. 과거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이폰 사고 애국하자. 왜냐? 들어가 보면 아이폰에 우리 부품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LG 이노텍, 자화전자, BH,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하이비전 시스템 등 거론되니까 체크하시고요. 때마침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DB금융에서 LG 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냈습니다. 휴식은 보약이다. 그동안 잘 쉬어서 여러 부담 덜어냈다. 갖고 있는 기판이나 모듈이나 그리고 하반기 고객사 이슈까지 했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 45만 원. 올 한 해, 지난해는 정말 잘 가다가 올 한 해는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었죠. 지금 정말 파이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관심을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IT 이슈 마지막입니다. 어부지리. BOE 측에서 아이폰 지금 나오고 있는 13에 대해서 설계 임의 변경이 발각되면서 애플의 신뢰도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OLED 물량 3천만 대를 한국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들 소재 업체들까지 같이 수혜볼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IT 이슈가 제일 궁금하세요? 네,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저는 AR, VR,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슈도 함께 전략 챙기면서 여러 이슈 담아서 빨리 가볼게요. 지금부터 전략 나눠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앞서 다뤄봤던 브리핑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항상 이 어려운 질문들을 받아주시는 뉴스닥의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장 변동이 크게 나왔으나 마감으로만 보면 좀 잔잔하게 마무리가 됐던 네. 지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증시 자체 월요일이니까 시장에 대한 전략 어찌 가져가시는지 짧게 코멘트 해주세요. 네, 시장은 계속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식 매수 관점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 최근에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제일 강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좀 강하고, 미국이 약한데,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다지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흔들림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주식으로 오히려 포트를 변경을 해서 좀 끌고 가시려고 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뭐 폭풍 같은 일이 몰아쳤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각 기업 총수와의 만남,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슈들이 부각이 됐는데 너무 많은 섹터와 테마가 네. 형성이 돼버린 느낌이라서 그 중에서 정말 저희가 좀 기대치를 정말 높여봐도 될 만한 것과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을 좀 선별 좀 해주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원론적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던 것이라서 뭐 시장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많이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또 어떤 섹터는 상당히 오후장을 가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철강주가 원래 좀 관심이 좀 많았었죠. 근데 뭐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해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네. 것을 본다라면 저는 좀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가 확인되고 있는 섹터들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쪽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생산 단가가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에서 생산하는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이지만 전기차 시장만큼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미국 쪽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금요일에도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뭐 LG 에너지솔루션 계속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죠.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CI가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좀 같이 접목이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하나솔루션도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시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OCI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솔루션은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단가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주가 탄력도가 좀 뒤늦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가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진 수주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서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대표님의 말씀은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 쪽은 네. 그래도 기대 요소가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고 철강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 목소리 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전 쪽도 보죠. 사실 계속해서 온 세상은 에너지를 원하고 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간 게 네. 연말 연초의 흐름인데 원전주 어찌 보시는지 탑픽도 주세요. 참 원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원전 뭐 건설 자체는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신규로 원전이 더 늘어나는 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기존의 원전 자체를 재가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원래 짓던 것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해외 수주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공격적으로 짓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원전 비중이 뭐 5% 미만입니다. 워낙에 많이 짓고 있어도. 근데 뭐 중국이 예전과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기술을 도입해서 짓는 게 아니라 자기네 기술로 본국의 기술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 모멘텀은 우리나라에서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라는 다른 나라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SMR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잠깐 반등하다가 그 다음엔 추세가 조금은 계속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원론적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방미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기술력은 미국이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지만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시공 능력이 좋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원전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수주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온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련된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선행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자. 지난 금요일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다가 대거 윗꼬리 내면서 네.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선정하신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또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꼭 원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원전주 내에서 골라보신다면 저걸 주신 거고 원전 전반에 대해서는 뭐 단기 시세가 나올지언정 현혹되지 말자 일단 중립 정도의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살펴봤고요. 이제 IT 이슈도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주말에 바빴습니다. 네. 이슈 체크하느라. 애플 XR 기계 이슈도 있었고요. 뭐 삼성의 폴더블 폰, 뭐 하반기 당연히 또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 채택된다. 그리고 OLED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코멘트들 해주실까요? 네, 뭐 애플, 구글 등이 이제 뭐 AR, VR 기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죠.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XR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메타가 좀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였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관심 있게 보였었는데 관련된 제품 저도 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만은 좀 불편한 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호기심 삼아 뭐 몇 번 좀 하고 그냥 구석에 좀 박혀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시장은 뭐 최소 2026년까지 연평균 그 뉴스 내용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한 80% 이상 성장한다. 어떤 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어떤 곳은 뭐 한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들이 예전보다는 좀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간소화되지만 기능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시장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뭐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어느 쪽으로 공략할지에 대해서 또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좀 예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있을지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봐야 될 게 또 곧 좀 있으면 폴더폴 출시가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 IT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뭐 최근에 보면 추세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만 주가 조정 견조했었고 또 시장도 안정화된다라면 뭐 이런 쪽으로 해서의 어떤 움직임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IT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그전에도 많이 언급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하고 이런 새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한 여름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제품들 관련해가지고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좀 세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사실 지난해 LG 이노텍을 제외하고서는 네. 지난해 막 확 이슈가 됐다가 올해는 네. 좀 계속 쉬고 있는 느낌이고 LG 이노텍도 뭐 앞서 DB금융에서 휴식은 보약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휴식을 좀 보내고 있어요. 2분기가 비수기인데도 이노텍에 대한 실적 전망은 괜찮은 만큼 LG 이노텍 말씀 주신 만큼 저희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IT 쪽 이야기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차기스픽 열어볼게요. 오늘 차기스픽은 죄악주라고 해서 네.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뭐 죄악주 하면 우리 담배, 네, 술, 카지노 이런 이런 거죠. 쪽인 것 같아요. 네. 왜요? 막 경기가 안 좋고 주식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술 한잔하고 그런 맥락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약적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주제를 정하자라면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 안정적인 매출,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컴 기업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 과거와 다르게 성장주들은 조금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글로벌 증시가 조정 기저, 이 조정이 끝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죠.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저도 썸머랠리라든지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부터 주식 사서 연말까지 끌고 가세요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길게 본다고 해도 6월 한 달 정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섹터들이 어디일까를 계속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약간 뭐 우리가 이제 편히 말해서 뭐 제약주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또 경기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면 또 관련된 소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특히 뭐 담배라든지 술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리오프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영업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는 규제가 좀 완화되고 또 외국인들로 입장을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중요한 시장인데 우리나라 경쟁을 하고 있는 마카오 같은 경우가 조금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동이 좀 많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KTNG 주가 보시면 진폭은 상당히 작아요. 네. 이게 뭐 딱 차트만 보면 뭐 한 몇십 프로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오른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야금야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담배 시장이라는 게 저는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지만 이 관련형 담배로 쪽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 담배도 약간 전자담배 관련용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이 KTNG가 알게 모르게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 입국자 완화되고 또 영업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황이 없는 죄악주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셨습니다만 일단은 KTNG, 이렌텍,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들 종목으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